역사 속 비범한 여성. 대전걸판의 따뜻한 바람. 정난주. 정난주는 황사영 백서 사건을 일으킨 황사영의 부인으로 제주 대정연에 온 유배인인데, 제주도 남단 모슬포 뒷산에 잠든 한양할망 정난주 마리아는 새조선을 꿈꿨던 여성들의 역경과 극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주가 맞이한 첫 신앙인으로 기록된 그녀는 1801년 천주교도 박해 때 29살의 나이로 대정읍의 관비가 되어 37년을 살았는데 천수를 다한 삶이었습니다. 본명 정명년 대신에 난주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는데, 관비가 되면서 붙여진 것 같고, 정명년이라는 이름 석자는 승정원 일기 1801년 11월 7일자 기록에도 나옵니다. 대역부도 주인 황사영의 어미 이윤혜는 경상도 거제부의 관비로 삼고, 처 정명년은 전라도 제주목 대정연의 관비로 삼고, 아들 경아는 2살인 까닭의 법에 의해 교영을 면제하여 전라도 영암군 추자도의 관노로 삼는다. 정명년의 남편은 서양 선박을 끌고 와 조선을 혼내달라는 내용이 든 황사영 백서 사건의 주인공인 그 황사영인데, 이 사건은 문역들 조선 면난사 어처구니 없는 반역 황서영 백서 사건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순조 1년인 1801년 신유박해로 청나라, 신보 주문모 등 많은 천주교도가 처형되거나 귀양을 가게 됩니다. 이에 주문모에게 세례를 받은 황사영이 탄압의 실태와 그 대책을 적은 편지를 2자가량 되는 명주천에 13,311자나 되는 한자로 적어 북경에 있던 프랑스 주교에게 보내려 했습니다. 이 편지에서 황사영은 교회를 재건하고 포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프랑스 함대를 보내 조선 정부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탄로되어 연루자 16명이 체포되어 처형되었는데, 정부는 천주교가 미풍양속과 인륜을 어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까지 팔아먹는다고 생각해 천주교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천주교를 믿는 것 자체가 대역죄인으로 몰렸던 조선 후기의 피해 순교는 끊이지 않았는데, 1886년 한불수교로 천주교 포교에 대한 자유가 주어지면서 천주교인에 대한 박해는 끝났습니다. 조선교 구장인 미텔은 1925년 한국 순교복자 79위 시복식 때 교황 피우스 11세에게 황사영 백서를 전달했는데, 백서는 로마 교황청 바틱 한민속박물관에 소장돼 있습니다. 정명년은 1773년 정약현과 경주 이씨의 맏딸로 태어나 아래로 2 여동생을 두었으며 8살 때 어머니를 열렸는데, 다산 정약용의 조카이기도 그녀는 18살 때 2살 아래의 황사영과 혼인을 합니다. 16살 진사 합격으로 정조 임금의 기대를 한몸에 받은 전도유망한 청년을 당시 명문가 정씨 집안에서 탐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의 숙부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외숙 이벽, 고모부 이승훈 등은 18세기 마지막을 장식한 최고 지성들로 서학을 천주교로 발전시킨 핵심 멤버들입니다. 유복자로 태어나 증조부 황준의 슬하에서 유소년기를 보낸 황사영은 혼인으로 학문과 인생의 스승들을 한꺼번에 얻게 된 것입니다. 명년이 숙부들을 통해 먼저 익힌 천주학을 남편 황사영과 일상의 문답을 통해 나누면서 둘은 신앙의 세계로 질주해 들어갔습니다. 한편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명년에게 당시 일반화한 모전여습의 신앙 전수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궁금해지는데, 거기에는 이벽의 부인인 외숙모 유한당 권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주시대와 칠극을 여자들이 읽을 수 있도록 언문으로 번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교 지식을 천주교리로 해석한 여성들을 위한 언행실록을 짓기도 했습니다. 명년 자매가 그 최초의 독자였을 것인데, 정명년의 여동생은 기해박해 때 남편 홍재영과 함께 순교한 인물입니다. 정난주는 둘째 작은 아버지인 약전에게 서학을 배우고 장성한 뒤에는 고모부인 이승훈으로부터 마리아라는 세례명을 받고 천주교가 되었습니다. 남편 황사영은 17세에 장원급제한 인물로 정약종에게 학문을 배우면서 정난주와 결혼했는데, 1801년 신유박해 때 정난주는 시어머니와 갓난아들을 데리고 친정인 경기도 남양주의 마제로 피신했습니다. 황사영은 충청북도 제천의 배론 골짜기로 피신해 천주교를 다시 일으키기 위한 백서를 써서 북경의 주교에게 보내려다 발각되어 처형당했습니다. 이 일로 가사는 몰수되고 시어머니 이윤혜는 거제도로 유배되고 정난주는 제주도로 귀양을 가는데, 아들을 살리려고 하추자도 예초리의 황새바위 갈대밭에 아들을 내려두고 떠났다고 합니다. 아들은 어부 오씨가 걷어들여 키웠지만
살아생전에 모자는 상봉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아이를 두고 뱃머리를 돌릴 때의 심정을 김소윤은 소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경환아, 내가 살아가게 될 땅이다. 죽어서는 아니 된다. 악착같이 살아남아 언젠가는 꼭 만나자꾸나. 나는 내가 황사영, 정난주의 아들이 아닌 경환 내 자신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양반도 천출도 아닌 이 땅을 살아가는 보통의 양민이 되어 때론 줄이고 고통받겠으나 강인함으로 살아남아 끝끝내 또 다른 생명을 일구어가는 그러한 사내로 말이다. 김소윤 소설 난주. 아들 황경아는 마을에 살던 노인이 데려다 길렀으며 현재 그 후손들이 남아있는데 제주 대정현의 관비가 된 정난주는 대정현 토호 김석구의 집에 위리안치되었습니다. 김석구는 한때 별감으로 관속이었고 현감과는 망욕지우로 그의 자문역을 자임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 동원 바로 뒤에 살았습니다. 정난주는 귀양살이에도 신앙심을 잃지 않았고 고결한 인품을 보여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았는데 김석구는 그녀의 성품을 높이 사서 집에서 일하게 했고 별채를 마련해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배교의 대가로 얻은 이른바 종년의 신분, 갖은 천대와 멸시에 노출된 삶이지만 병들고 헐벗은 자들을 돌보며 살아낸 37년의 세월 그 자체가 순교였다고 합니다. 비록 노비 신분이었지만 풍부한 교양과 학식으로 한양 할머니로 불리며 존경받았던 정난주는 66세에 숨을 거뒀고 이웃들은 모슬봉 북쪽에 있는 속칭 한굴밭에 무덤을 마련했습니다. 정난주는 김석구의 아들 형제를 양자처럼 기르며 살면서 주민들을 교화시켰는데 1838년 66세의 나이로 사망했고 이때 사람들이 한양 할머니가 죽었다며 슬퍼했다고 합니다. 정난주가 죽자 김석구의 아들 김상집이 그녀를 모슬봉 북녘 속칭 한굴밭에 장사 지냈다고 하며 현재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9번지에 정난주 묘가 있습니다. 천주교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정난주 마리아의 묘지가 순교자 묘역으로 성역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참배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에는 정난주 마리아 묘역이 들어선 성지가 있는데 2015년 천주교 제주교구가 성지 순례길로 선포한 정난주 길은 순교자적인 삶과 유배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천주교 제주교구는 그녀가 피를 흘리며 순교하지는 않았지만 신앙의 불모지인 유배지에서 순교자적 삶을 살았기에 백색 순교자로 공경하고 1994년 묘역을 단장해 천주교 대정성지로 조성했습니다. 순례길의 출발지인 정난주 마리아 묘역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보성초등학교가 나오는데 학교 내에는 광해군의 과오를 지적하는 상소를 올렸다 10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한 동계정온 선생 유허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정난주가 세상을 떠난 지 2년 후인 1840년 당대 석학이던 추사 김정희가 대정현으로 유배를 오는데 유배 기간 8년 동안 김정희는 추사체를 완성했고 국보 제180호인 세안도를 비롯한 많은 서화를 그렸습니다. 안성리에는 1901년 이재수의 난으로 불리는 신축교환 당시 대정읍에서 출정, 민중봉기를 일으킨 선봉장인 이재수 강우백 오대연을 기리는 삼위사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신축교환은 봉쇄관과 천주교 세력의 횡포에 대항해 일어난 민난으로 많은 천주교인 등 인명이 희생당했는데 제주교구는 2003년 신축교환에 대해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갈 것을 천명했습니다. 순례길의 종착지는 1954년 준공된 모슬포성당인데 중국군 포로들이 건축 공사에 참여했고 잘못을 뉘우치는 뜻에서 통회의 집으로 불리기도 했으며 천주교 제주교구는 정난주길을 빛의 길이라 명명했습니다. 오늘 역사 속 비범한 여성은 대정벌판의 따뜻한 바람, 정난주였습니다.